자, 지금부터는 경사하강법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데이터를 몇 개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지에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고 나서 어,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걸 배치경사 하강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서 요거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 즉 파라미터를 한 번 업데이트하는 거죠. W와 B를.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배치 경사 하강법, 즉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고, 랜덤하게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하나의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특정, 배치 크기, 예를 들어서 32개를 배치 크기로 하면 32개를 학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 거,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여기 보면 이제 공통 코드 부분이 있어요. 자, 데이터를 랜덤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numpy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케라스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요 레이어즈를 쓸 거고요. 케라스의 레이어즈를 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시각화를 위한 매플로립을 임포트 합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 요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공통 코드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자, 공통 코드 부분을 실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미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정답 데이터라고 가정하자고요. y가 3x 플러스 2가 여기 노이즈를 왜 넣냐면 이제 실제 그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센서로 데이터를 받든 뭐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든 센서가 아니든 특정 뭐 어떤 기계로 데이터를 측정하든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자, 그럼 이거 항상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잡음이 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잡음을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맞게. 자, 그래서 잡음을 플러스 해줄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랜덤 시드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또 반복해서 실행하겠다. 그러면 값을 고정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3, 5, 6, 7이 발생했으면 자, 또 한 번 실행해도 3, 5, 6, 7이 나오게, 요 랜덤하게 똑같이 나오게, 이렇게 시드를 고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균등분포를 따르는 거죠. 균등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5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 1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게, x가 하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x1, 뭐 3x1 플러스 2x2 플러스 뭐 7x3 이렇게 독립변수가 3개가 아니고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50개, 그러니까 요거는 50개의 관측치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x가 있으면 자, 이게 뭐 0점, 요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이 뭐 0.7, 0.3, 0.25, 뭐 이런 식으로 총 이게 이제 50개가 되는 거죠. 이 5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자, 요 값을 요 식에다 넣는 거죠. 요 식에다 넣으면 정답값 y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지금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50개의 x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3x 플러스 2 요 노이즈는 요거는 이제 랜드 n이라고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노이즈를 50개를 만든 거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값에다가 노이즈를 또 0.1을 곱해서 그냥 요걸 노이즈로 사용한 겁니다. 요 데이터를. 자, 그래서 보면 자, 요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를 찍어 보면 자, 여기서 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X를 찍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코드 추가 여기가 없죠. 여기 있죠. 코드 추가 여기서 해도 되죠. X 딱 찍어 보면 자, 이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50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균등분포를 따르는 값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값들이 똑같이 나올 확률이 요 값이 나올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 값이 나올 확률도 똑같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주사위를 던지면 1이라는 값, 2, 3이라는 값, 4라는 값, 5라는 값, 6이라는 값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게 다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래서 요 값들, 이 값의 집합들은 다 나올 확률이 다 똑같아요. 6분의 1이라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균등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값들은 다 균등분포를 따르는 값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요 낸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든 요 값들은 모두 요 값들이 나올 확률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요 값들은 확률이 다 똑같다. 요런 값들이 나올 확률은 그래서 균등분포를 따르는 값들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요거 좀 값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지우고 여기 보면 요 노이즈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죠. 요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요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 여기 낸드 n에서 n이 노멀입니다. 노멀. 자, 50개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얘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요거죠. 여기 정규 분포. 얘를 이제 여기 이 값이 나올 확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 값들이 나올 확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런 거죠. 요런 분포를 따르는 값들인 거죠.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값들인 거죠. 였다가 뭐를 곱하냐면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였다가 곱하기 0.1을 곱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셀 삭제.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공통 코드인데 요거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함수예요. 자, 케라스의 시퀀셜 클래스를 이용해서 시퀀셜 모델을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dense층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1을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값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입력값은 하나고 요게 이제 1차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쉐입은 벡터가 되니까 인풋 쉐입은 1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컴파일을 하는 거죠. 자, 컴파일 할 때는 이제 옵티마이저, 이제 변형된 경사하강법, 즉 개선된 경사하강법은 여기 케라스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SGD라는 이름의 클래스, 즉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랑 똑같은 이름의 어떤 옵티마이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습률은 0.1로 했고요. 자, 그리고 손실함수는 MSE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모델을 리턴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하고요.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자, 한 번 f폭의 파라미터를 한 번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노스 감소가 매우 부드러워요. 그렇지만
지금 뭐 느리다고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느린 걸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모델하고 변수, 뭐 생성한 모델을 인스턴스를 여기다 담아 두고 주고요. 학습할 때는 피담수로 호출하죠. 자, 그래서 X 데이터를 넣어주고 정답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에폭은 총 20번, 즉 전체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하고 W와 B를 업데이트하죠. 자, 이걸 20번을 하겠다는 거죠. 20번의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우리 배치경사 하강법이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전체 데이터로 해줘야 됩니다. 배치 사이즈를. 자, 그 다음에 버버스. 그래서 요 진행 과정을 이제 보겠다. 그런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총 20번의 에폭 중에 첫 번째 에폭이죠. 그래서 노수가 비용함수 값이 7.4가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에폭에서는 4.25, 세 번째 에폭에서는 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0에 가까워지면 좋은 거죠. 노수가 0이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배치 경사 하강법이고, 스토캐스틱 경사 하강법은 랜덤하게 샘플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한번 랜덤하게 하나를 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1에폭 동안 샘플 수만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1에폭 동안 샘플 수만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함수, 즉 비용함수 값이 요동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가 좀 되게 그 노이즈를 비록 줬지만 막 이렇게 그 잡음이 심한 데이터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그래 수렴은 좀 빠르죠. 그리고 불안정한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모델 생성하는데 요번엔 SGD라는 변수에 넣어놓고요. 핏은 똑같고 중요한 게 요거죠. 에폭도 똑같게 했고요. X 데이터하고 정답 데이터 넣는 거 똑같고요. 이제 배치 사이즈는 1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 사이즈를 1로 하면 요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여기 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20번 에폭에서 첫 번째 에폭이고 요게 11이 이제 한 번 업데이트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폭 한 번에 한 번 업데이트 한다 얘기죠. 두 번째 에폭에서도 한 번 업데이트하고 세 번째 에폭에서도 한 번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에폭에서 보면 50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파라미터를 50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가 총 50개이기 때문에 50번 업데이트를 한 거죠. 50번. 매 에폭마다 50번의 업데이트를 했고 여기 손실을 보면 얘는 그 손실값이 크게 시작을 했는데 얘는 한 번 에폭에 50번을 업데이트 하니까 손실값이 작은 값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손실이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작은 값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미니 배치는, 그 배치 사이즈를 보통 2의 n승계를 한다 그랬죠? 2의 n승계만큼, 배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데, 요 배치 사이즈를 갖다가 요 샘플 수로 나누면, 1에폭에 몇 번 업데이트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총, 샘플 수가 예를 들어서, 총 간추 수가 320개야. 근데, 배치 크기를 32로 했어. 그럼 32개를 묶어서 학습하고 나서 업데이트 한 번을 하니까 자, 이걸 320을 32로 나누면 10이 되죠. 자, 그러면 1에폭이라는 게 요 320개를 다 학습한 거. 이걸 1에폭이라고 그랬죠. 1에폭. 1에폭에 결국에는 10번의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요거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스트는 위에 배치 경사 하강법하고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절충한 그리고 장점만 모아놓은 그런 하강법이라고 했고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 배치 경사 하강법을 변수명은 그냥 MBGD라고 해놨고요. 미니 배치 경사 하강이다. 그래서
자, 그 배치 사이즈는 저거로 했네요. 32로 했네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한번 1에폭에 몇 번의 업데이트를 하나 예상을 해볼까요? 자, 지금 50개죠. 자, 근데, 요거를 갖다 그럼 50개로 하지 말, 32개로 하지 말고, 계산하기 쉽게. 자, 32개로 하지 말고, 한, 50개니까, 나누기 쉽게, 한, 5로 할까요? 배치 사이즈로? 근데 뭐, 보통 배치 사이즈는 2의 n승계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학습상 그냥 나누기 쉽게. 그러면 50개니까, 50개니까 5개씩 묶어서 학습을 하니까 요거 5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1F에 10번의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얘기겠네요. 10번의 업데이트를 하는지 한번 같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사이즈를 5로 했습니다. 딱 하고, 자, 그렇죠. 1에폭에 10번의 업데이트를 하죠. 1에폭에. 근데 저 위에, 스토캐틱보다는 이제 손실값이, 얘는, 1에폭에 50번의 업데이트를 하니까 손실값이 이렇게, 적게 출발을 했는데, 얘는 10번만 업데이트 하니까, 얘보다는 값이 작은 노스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의 값으로 이렇게 노스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노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죠. 시각화를 이 노수값, 요 노수값, 비용함수 값을 시각화 하는 건데, 요 비용함수 값은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용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함수가 n분의 1에 요거는 이제 50이 되겠죠. 서메이션 y 하고 y hat 요거의 제곱이죠. 요 비용함수 값. 요 비용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얘는, y는, 3x 플러스, 1이었나요? 자, 볼까요? 요 y는 3x 플러스 2였네요. y는 3x 플러스 2, 여기 노이즈가 약간 추가가 됐고요, 노이즈가. 요 값이고, y-햇은 이제 y-햇은 w x 플러스 b였죠. 자, 요거는 이제 케라스에서 내부적으로 랜덤백의 값을 설정을 합니다. 케라스가 내부적으로 랜덤하게 w와 b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값 우리가 위에서 구한 x값을 넣고 계산하면서 자, 요걸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죠.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하고 요걸 계산하고 요것도 업데이트하고 W와 B를 업데이트하고 요걸 계산하고 노스 값을 업데이트하고 계산하고 그 값이죠 요거. W와 B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계산한 노스 값. W와 B를 업데이트하고 계산한 노스 값. 그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거를 갖다 이 노스 값들을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은 그래프 보면 곡선이 아주 부드러워요. 수렴이 안정적이고 업데이트 횟수가 적어서 좀 느린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얘는 이제 노수값이 아주 진동이 원래 심해요. 실제 현실 세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려보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미니 배치 GD는 가장 이상적인 학습 곡선이다. 왜냐면 두 가지 장점을 포용을 했기 때문에 BGD보다는 빠르고 당연히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전체를 학습하거나 업데이트하니까 느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안정적인 학습, 스토캐스틱 배치 GD처럼 안정적인 학습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매플로 립을 이용해서 피규어 사이즈는 8인치 대 5인치로 했고 가로폭은 8인치, 세로폭은 5인치로 했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요 pit이라는 함수가 바나나 값을 이렇게 다 변수에다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SGD는 SGD에 담아놓고 히스토리 BGD는 히스토리 BGD에 담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다만은 요 값을 가지고, 노수 값을 가지고, 요 객체의 인스턴스의 히스토리라는 속성에 보면, 히스토리 객체에 보면, 요런, 노수라는 키가 있습니다. 요 키를, 출력해 보면, 손실값이, 업데이트에 따른 손실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네이블은 배치 GD고, 얘는 스토캐스틱 GD라고 했고, 얘는 미니 배치 GD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것을, X축은, 레이블을 F폭이라고 하고, Y축은, 그러니까 이제 X축은 F폭 수를 쫙, 총 다 20번의 F폭을 했죠. 그리고 X축은 F폭, 그리고 Y축은 로스 값, 손실함수 값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그래도 그리드 트루를 줘서, 어, 격자 모양으로 생기게 했고요. 네이블,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요 네이블 표시하기 위해서 레전드라는 함수 호출했고요. 그리고, 보는 거죠. 딱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선이 되게 부드럽죠? 배치 GD는 이렇게. 근데 이제 값이, 노수 값이, 되게, 어, 큰 값에서, 출발을 하죠. 스토캐스틱 GD는 아주 작은 값에서 노수 값이 출발을 하고요. 미니 배치 GD는 중간 정도에서 시작. 얘야, 요 사이에서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경사하강법의 종류에 대한 코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케라스 모델을 만들 때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케라스 인공지능 모델 구성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 경사하강법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